그런 식의 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이 언제 고개를 쳐드느냐, 언제 나 앞에서 갑자기 나오느냐. 갑자기 이 삶이 한없이 공허하고 이 전체가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아다운 삶의 진정한 실존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현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존재를 실존이라고 하이데거가 그렇게 부르는데, 실존이란 건 뭐냐, 인간 현존재니까 살아가는 꼴, 이게 이제 실존인데, 그때 그 실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로 삼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문제로 삼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묻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자,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문제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음이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이거든요. 그 어떤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서 던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자기 존재를 문제 삼으니까 실존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미래를 향해서 던지니까, 그 가능성을 던지니까 실존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 던지는 거를 하이데거가 기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엔트부어프라고. 이 엔트부어프라는 거는 아주 쉬운 말로 하는 게 구성인데, 이 엔트베르펜에서 나온 말이에요. 엔트베르펜. 베르펜은 던지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이게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션. 프로는 앞을 향해서, 젝트는 던진다거든요. 다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앞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투예요. 그러니까 기획해서 던진다. 그래서 기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가능성을 자기 미래를 향해 던져요. 나는 뭘 해야지, 뭘 하고 싶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투하는 자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실존의 아주 본질적인 양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나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을 묻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든가, 뭘 하고 싶다라든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존에서 봤을 때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함에 있다. 이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혹은 자기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실존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 뭐 이것이 인간의 본질,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문제 삼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 던지는 그 실존 양상에 인간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인간의 본질은 그 실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 이 본질에다가 꽃다운표를 드는 것은 고정된 본질이 따로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세 가지 우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존재자적 우위라고 부르는 건데, 인간이 실존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우위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자는 인간밖에 없다 이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그런 인간처럼 실존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동화책에서는 그런 상상을 막 펴죠. 갈매기 조나단이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가지고,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난 높이 날아올 거야. 인간을 투사한 거죠. 거기다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렇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 우위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존재 시간에서 존재자적, 존재론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존재론적 이렇게 좀 어렵게 쓰는데, 이걸 이제 티시라고 하고, 이것을 온톨로기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 온에서 나온 거고, 존재함이라든가 존재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온티시하는 건 존재하는 것의 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자적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온톨로기는 존재에 관한 이론이잖아요. 존재론적,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때 존재론적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원티시라고 할 때는 그 라이언을 이야기할 때 이제 존재자적인 원티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자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를 지금 다룰 때는 존재자적이라고 원티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어떤 존재자의 혹은 이 전체 존재자의 존재를 문제 삼을 때는 존재론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문제 삼는 다라는 의미고, 존재자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자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 우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식의 자기 존재를 물으면서 또 나는 뭐다 라는 자기 규정성을 가지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존재론적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점에서도 인간이 다른 존재자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삼중적인 우위를 발판으로 해서 현 존재의 존재를 규명하고, 그 현 존재의 존재를 규명함으로써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존의 근본 성격으로 하이데거가 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가능성, 또 하나가 각자성. 그 가능성, 에글리히카이트. 가능성이라는 이건 아까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이 완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나로 있음, 이건 현실성이에요. 장차 무언가가 될 수 있음, 혹은 뭐 장차 무언가를 할 수 있음, 여기서 마음속에 품는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성보다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너머를 본다는 거고, 이상을 그 머릿속에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의 근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성. 인간의 실존은 각기 그때마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실존을 자기가 짐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기의 실존을 다른 사람한테, 타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떠넘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떠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각자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세계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의 존재란 말이에요. 내 죽음과 함께 그 열렸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각자 자기 세계가 가지고 사는데, 동시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고민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공동의 존재 기반이 넓은 거예요. 공동의 존재 기반을 가지고서 각자 자기 세계를 사는 거죠. 각자가 다 이렇게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공동의 집안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독특성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원수 같은 놈도 결국 그 공동의 집안에서 보면 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 쓰레기들 많잖아요.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각자성이라는 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짊어진다는 것이고, 죽음도 각자의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 가능성과 각자성이 우리 실존의 두 가지 근본 성격인데, 여기에서 바로 본래적 실존으로 사는가 아니면 비본래적 실존으로 사는가 하는 삶의 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래적 실존이 뭔지, 비본래적 실존이 뭔지를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래적 실존이 있고 본래적 실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겐틀릿이, 이건 아이겐틀릿이. 아이겐틀릿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유한,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남의 거 빌려다가 뒤집어 쓰고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나의 고유한. 그 진짜 나의 고유한 무언가가 있느냐. 나다움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나다움. 진정으로 나다운 삶, 우리가 그렇게 나답게 개별자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남들이 그냥 사는 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남들이 사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우리는 아이겐틀릿이고, 진짜 나답게 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아이겐틀릿이에요. 근데 이게 각자성이기 때문에 나다움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다움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런 거를 이제 오해하기 딱 좋은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거나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나 진정한 나로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를 싹 다 던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나답게 사는 것이 열릴 수 있다. 나를 던져버려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아무튼 이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신이 주는 어떤 은총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원리적 실존이 고개를 쳐드는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은 비본래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이데거가 세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인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세인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가짜 나예요. 가짜 나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났을 때 내가 발견하는 내가 진짜 나인데,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진짜 나를 선택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식의 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이 언제 고개를 쳐드느냐, 언제 나 앞에서 갑자기 나오느냐. 갑자기 이 삶이 한없이 공허하고 허무감이 몰아치고 이 전체가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진짜 나다운 삶, 내 진정한 실존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살 때는 그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충격 먹고 쇼크 받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도약하게 해주고요, 성숙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괴로움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한없는 그 공허감, 이 모든 게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의 마음의 상태를 하이데거가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시간은 그 본래적 실존을 향한 현존재의 내적 투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존 범주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존 범주라는 거는 그 실존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 혹은 그 범주가 실존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존재자들의 혹은 존재 사태의 범주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범주예요. 그게 이제 카테고리엔이란 말이야. 10가지. 예, 그래서 10범주라고 그래요. 실체가 있고, 실체의 양이 있고, 질이 있고, 실체들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장소가 있고, 실체가 언제 있는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고, 옷을 입고 있다, 칼을 손에 쥐고 있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서있다, 자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능동, 뭔가를 하고 있다, 수동, 뭘 당하고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자들을 설명하는 10개의 범주인 거예요. 그런데 실존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존재자들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그 범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존 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성, 목자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존 범주고, 법력 이런 것들이 실존 범주입니다. 여기에 그런 실존 범주들이 여러 등장하죠. 하여튼 그 실존 범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뒤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실존론적 분석,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가 밝혀지는데, 그때 존재의 의미가 결국 시간성으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는 시간성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존재의 의미는 시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규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의 시간성이라는 건 장래를 향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기투하고, 그 가능성의 빛 안에서 과거를 반복한다는 것은 재해석하면서 현재를 열어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존재의 시간적 존재 양상이라는 것은 장래, 과거, 현재로 사는
것을 말하고 이 장래, 과거, 현재 이 시간 구조를 자이틀리시카이트 시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성이라는 것이 실존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게 비본래적 시간성과 본래적 시간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뒤에 가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함이라는 것은 결국 현존적인 실존함이고 그건 시간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의 시간성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함인데 그 시간성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존재 일반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궁극 목표는 이 존재 일반의 의미를 시간성으로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시간은 실존론 저작이 아니고 존재론 저작인 거예요. 하이데거가 최소한 구상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실존을 해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실존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그거를 기초 존재론으로 삼아가지고 일반 존재론을 보여주는 것, 구성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궁극적 목표인 거예요. 당연히 세계 전체가 뭐다! 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이루는 그 시간성과 구별해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바치는 그 시간성을 존재 시간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존재 시간성이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된다. 그런데 존재 시간에서 하는 작업이 하이데거가 지금 이 서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선은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을 통해서 존재 일반의 근거를 밝히는 것. 다시 말하면 기초 존재론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1차적 과제고 그 다음에 2차적 과제는 서양 전통 형이상학이 구축한 존재론을 해체하는 것. 이게 이제 또 다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 존재론을 구축하는 해서 존재 일반을 설명하는 일반 존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부에서 할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론을 해체하는 작업을 제 2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부는 아예 쓰지도 못하고 1부에서도 1편과 2편만 쓰고 3편이 시간과 존재라는 제목으로 해서 존재 시간성의 기초에서 일반 존재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는데 그 3편도 못한 거예요. 현 존재의 시간성을 해명하는 데서 이 텍스트가 끝나버린 거죠. 크게 보면은 전체가 두 덩어리로 돼 있고 그 중에 일부에서도 일부가 3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 중에 미완성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작업을 하이데거가 나중에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작업들이 뭐였는지를 나중에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형이상학을 그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존재론이라는 것을 새롭게 구축하려면 전통 형이상학이 왜 잘못됐고 왜 이 세계를 잘못 해석했는가 그거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전통 형이상학을 해체함으로써 올바른 존재론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통 존재론을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전통 존재론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성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과거, 현재로 구성된 것이 현존재의 시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들은 기억나잖아요. 지난번에 딜타이 이야기할 때 딜타이가 그 인간이 체험, 표현, 이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체험에 인간은 어떻게 체험하는가 과거를 간직하고 미래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인간의 체험 방식이다.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이다. 체험의 시간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하이데거가 결정적인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시간에서 그 현존재의 시간성으로 지금 그걸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존재론은 이런 시간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칸트를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데, 원래 2부에서 이제 자세하게 할 거를 이 서론에서 그거를 아주 간추려서 요약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칸트하고 데카르트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세 명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이 세 사람의 전제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건데, 시간을 사유하기는 했어요, 칸트가.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시간을 사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칸트의 아까 인식론에서 우리 이 인식의 구조가 이제 먼저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성의 구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외부의 센스 데이터를, 감각 자료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고 시간의 선후 관계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의 선후가 있으니까 시간을 존재론, 칸트의 인식론도 다르게 보면 존재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칸트 시간을 사고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가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성으로 그것을 철저히 사유하지 못했다. 그러면 칸트가 그렇게 사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칸트가 먼저 인간 규정을 데카르트한테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발견했지만 그 시간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데카르트한테서 그 인간 규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기본 가장 중요한 명제는 코기타 에르고 숨이란 말이에요. 코기타 에르고 숨, 이게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제인데, 코기토라는 것은 I think예요. 이 라틴어로 I think. 그 다음에 에르고는 그러므로 therefore. 숨은 I am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 방법적 의심을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의심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있는가? 이 악마가 장난치는 건 아닐까? 우리 머릿속을 조작해가지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다 의심해도 결국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의심할 수가 없다. 의심한다는 게 생각한다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생각하는 나는 의심한다는 거는 그 존재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생각한다는 걸 의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존재한다.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존재하니까 이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코기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본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이 사유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인간 규정이고, 이게 왜 근대적인 인간 규정이냐면은 중세에서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주재하고 신이 세상을 만드셔서 신이 세상을 만장하실 때는 내가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다 세상을 만드셔서 이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왜 근대의 기원이 됐느냐? 그럼 그 신을 없다 치고 이렇게 지금 사고를 하는 거예요. 신을 괄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발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데카르트는 신을 몇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철학에서 신이 빠지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이 없다 치고 하니까 코기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발상이 쭉 내려오다 보면 결국 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신이 없다 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는 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출발점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이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사고해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인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실존한다는 것은 뭐냐? 그건 시간성을 사는 거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진작에 고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대의 존재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다. 그래서 그 고대 존재론을 받아들였는데, 그 고대 존재론이라는 것을 연상된 틀로 보여준 사람이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시간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현재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좀 이상하죠. 시간이라는 게 무슨 좌표로 이렇게 공간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없이 현재만 있는 거다. 영원한 현재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그 시간을 결국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시간을 빼놓고 존재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카르트의 존재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도 근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사유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사유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존재론은 구축될 수 없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 존재를 실존론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현재 실존적인 존재의미가 시간성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시간성에 입각해서 일반 존재론을 구축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생각인데 하이데거가 영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거죠. 철학은 현 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 요걸 자기가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철학이라고 할 때 하이데거가 말하는 철학은 행위상학이고 행위상학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존재론이에요. 현 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다. 요걸 입증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현상학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해석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현상학은 해석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딜타이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현란하게 그리스어를 가지고서 쫙 설명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하고 그리스어 전문가니까 이 현상학이라는 게 페노메놀로기잖아요. 응? 이건 파이노메나고 파이노메나 여기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는 말로서 드러냄이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고 파이노메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이게 파이노메나인데 드러난 것이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은 반드시 원래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면서 드러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위장하면서 드러내기도 한다. 위장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근데 그 어떤 존재자가 이게 사물이든 그냥 사람이든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것, 현상. 현상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현상이라고 할 때, 파이노메논이라고 할 때 이 현상은 통속적, 형식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존재자가 드러나면은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자 자체가 현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상학적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존재의 드러남이에요. 오디세우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10년이나 장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구원자들이 있어가지고 난리 저기를 치고 오디세우스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 아가멤논 자기 전우 아니에요. 그 트로이 전쟁 때 같이 싸웠던 아가멤논이 집에 갔다가 그 부인한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 부인인데 부인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칼에 찔려서 완전히 난자당해서 죽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집에 바로 가면은 그 구원자들이 그 자기네 집에 득식을 거리는데 그 자들이 자기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죽여버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늙은이로 변장을 하고 그 지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장을 하고 간 그 오디세우스를 부인인 페넬로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디세우스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지로 온 어떤 늙은 남자로 페넬로페한테 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통속적 현상학적 존재인 거예요. 아, 늙은 거지가 왔다. 이게 통속적인 그 어떤 존재자를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디세우스야. 이게 통속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거지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디세우스였다. 이게 통속적인 현상인데 하이데거가 주목하는 현상학적 현상이라는 거는 존재의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전쟁 나가기 전의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10년의 고통스러운 방황을 거쳐서 집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내면적으로 달라진 오디세우스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든 오디세우스, 여기 철든 오디세우스하고 살아든 오디세우스는 다른 오디세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존으로 바꿔보자고요. 비본래적으로 실존함이 있을 거고 본래적으로 실존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빨리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적 차원에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실존이 있을 수 있고 본래적 실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존재 차원에서도 이 본래적인 실존, 말하자면 새인 자기로 사는 그 실존의 그런 것을 걷어내 버리면은 그 본래적인 고유한 자기가 드러난다. 그 고유한 자기로 있음, 고유한 자기로 실존함, 그게 본래적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학적 현상, 이 존재 차원에서도 위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장을 걷어낸 진정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그러니까 지금 제3자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현상에서 그 알레테이아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은폐돼 있지 않음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은닉돼 있지 않음 이렇게 늘어나 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학적 현상인 거예요. 늘어나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위장의 형식으로 고유한 실존이 아닌 말하자면 세인의 실존으로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인으로 실존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세인의 껍데기를 벗어버린 고유한 존재로서 실존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자는 대개 드러나 있고 존재는 대체로 감춰져 있다. 대개 자신을 곧장 드러내지 않은 것이 존재고 우선 대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자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는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는지는 그냥 언뜻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때도. 그래서 대개는 위장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답게 실존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본래성인지를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새인 자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새인 자기로 산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새인 자기로 사는 것이 뭐냐면 본래 자기를 덮어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낼 때 본래적으로 실존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삶이 비본래적 실존이냐 본래적 실존이냐 이거를 단숨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하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비본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적인 것인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상학은 반드시 해석학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정신적으로 훈련한다는 거 혹은 삶을 훈련하고 삶을 알아간다는 거는 이 해석의 능력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의 능력은. 이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위장된 실존을 걷어내고 혹은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본래적인 실존을 보는 것. 이게 해석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현존재를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현존재의 실존 분석인 거예요. 하이데가 이 존재 시간에서 하는 작업인 거예요. 현존재의 실존 분석이고, 그렇게 해서 현존재의 실존 분석을 통해서 기초 존재론을 수립하고, 그 기초 존재론을 통해 가지고 존재 일반을 내 의미를 해명하는 거죠. 일반 존재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문장이 이제 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거, 철학은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다.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해서 현존재를 제대로 해석함으로써 실존 분석을 해가지고 그 본래적 실존의 시간성을 찾아냄으로써 출발해서 결국 그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을 구축하는 작업이다.